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눌러서 들어오신 분들께 저는 먼저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 이 생각부터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행이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큰 욕심 없다. 원금만 안전하면 된다. 은행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설마 나한테 불리한 걸 숨기겠어. 하지만 제가 상담해 온 수백 명의 어르신들 중 이 생각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퇴직금 평생 모은 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지켜온 그 돈이 몰라서 빠져나간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정도의 예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맡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금액대에서 가장 많이 속고 가장 많이 착각하고 가장 많이 후회가 나옵니다. 이자는 언제 받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매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이 중에서 은행이 먼저 알려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이 영상은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안 들으면 나중에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가입해 놓은 예금 때문에 나중에 자식에게 미안해지는 상황, 병원비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은행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3천만 원 예금의 진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만약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을 지키려는 가장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솔직하게 가족에게 말하듯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돈은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설마 은행이 내 돈을 건드리겠어. 이자가 많든 적든 원금만 안 잃으면 됐지. 은행은 크고 국가가 관리하니까 중요한 건 다 알아서 설명해 주겠지. 이 생각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 이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생각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바로 은행에서 가장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은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르신들만 계속 손해를 봅니다. 은행 직원은 기본 상품만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은 고객이 먼저 묻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은행 창구는 학교가 아닙니다. 알아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아는 만큼 가져갑니다. 특히 퇴직 후에 손에 쥔 돈 집 팔아서 나온 돈, 보험, 해약금, 연금 모아둔 돈, 이 돈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괜히 물어봤다가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괜히 복잡해질까봐 하시며 그냥 사인부터 하십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돈은 은행이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길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르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매달 받을 수는 없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65세가 넘으면 적용되는 혜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입니다. 라는 말 뒤에 숨은 수많은 조건들,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1년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수백만 원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일부러 무섭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겁을 먹으라고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은행은 어르신을 해치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곳도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셔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 영상은 이미 어르신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 67세, 퇴직한 지 2년쯤 되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은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리한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 보험, 해약금, 그리고 평생 아껴 모아둔 돈을 합쳐서 3천만 원. 박 어르신에게 이 돈은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 같은 돈이었죠. 어느 날 박 어르신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예금으로 넣으면 매달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자 나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3.2%라고 하니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대략 7만 원 정도. 약값이랑 반찬값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함정이 시작됐습니다. 박 어르신이 몰랐던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것. 이자는 1년에 한 번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즉, 박 어르신이 기대했던 매달 7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12개월 동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직원이 숨긴 것도 아닙니다. 약관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글씨를 돋보기를 끼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어르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집에 돌아온 박 어르신은 며칠 후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번 달에도 안 들어오지? 그제야 은행에 전화를 했고 돌아온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어르신 이자는 만기일에 한 번 지급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어르신은 말이 막혔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 말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매달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사실은 1년 뒤에야 받는 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뒤 받게 될 그 이제서도 세금이 빠진다는 사실을 박 어르신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에 연 3.2% 이자는 9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나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손에 쥐는 돈은 81만 원 남짓. 한 달로 나누면 6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것도 매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박 어르신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노후였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도 비슷한데 라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박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은 설명하지 않았고 박 어르신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손해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실수는 너무 흔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한 번쯤은 만져보셨을 금고 하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은 딱 그 금고와 같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 안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면 그때 문을 열어줍니다. 문제는 그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어르신은 안에 있는 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자가 있다고 들으면 그 이자가 매달 조금씩 들어온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는 금고 안에 같이 잠겨 있다가 만기일 하루에 한 번 원금과 함께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합니다.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구조를 모르면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금고에는 사실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금고 문을 완전히 열지 않더라도 매달 이자만 조금씩 꺼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의 이름이 바로 월지급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자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어르신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매달 일정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 버튼은 처음부터 켜져 있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대신 눌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묻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직원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만기 일시 지급이고 월지급식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조용한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어르신이 감당하게 됩니다. 매달 들어올 줄 알고 계산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해지고 결국 다른 돈을 건드리거나 비상금을 쓰거나 심하면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나의 버튼을 몰라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일부러 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이야기, 세금 이야기, 혜택 이야기는 전부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구조를 모르면 가장 불안한 돈이 됩니다. 이제 이 금고의 구조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금고 안에서 돈이 어떻게 더 빠져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 72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2021년에 집을 정리하면서 손에 쥔 돈 5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고 노후에 혹시 모를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안전한 정기예금이라고 설명했고 김 어르신은 매년 만기가 될 때마다 이자가 붙은 걸 확인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그래도 은행에 맡기길 잘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났습니다. 2024년 김 어르신의 아들이 우연히 통장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매번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서 매년 15.4%의 세금이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중 일부가 해마다 자동으로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합쳐보니 김 어르신이 낸 세금은 거의 2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은행에서 왜 이런 건 안 알려줬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지만 평생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은행이 숨긴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묻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계약서와 약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은행은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 같은 분들께는 그 설명이 사실상 전달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글씨는 작고 내용은 어렵고 누구도 65세가 넘으셨으니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모르는 사이에 매년 수십만 원씩 조용히 잃게 됩니다. 김 어르신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건 돈 그 자체보다도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를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병원 갈 때 덜 불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김 어르신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금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늦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잠깐 멈춰서 정말 현실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요? 이건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한두 번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마지막 돈, 다시 말해 노후의 생명줄 같은 돈입니다. 이 돈에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그 손해를 메울 시간도 체력도 없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돈이 묶이거나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세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은행이 지지 않습니다. 서류에 사인한 순간 모든 책임은 어르신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갈까요? 결국 자식과 가족에게 부담이 넘어갑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급한 일을 당해 도와줘야 할 때는요. 혹시 나중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세금이 추징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은행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말하고 끝입니다. 남는 건 어르신의 후회와 가족의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일부러 마음을 아프게 말씀드립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멈춰서 다시 보시라고 드리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피하신 겁니다.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라도 확인하고 구조를 바꾸고 손해를 막아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몇 년 뒤 통장장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릴 때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길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과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주요 신문들에서 반복해서 다룬 기사들을 보면 고령층 예금자 상당수가 비과세 혜택을 모르고 세금을 낸다. 65세 이상, 금융상품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손실 발생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말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문장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은 굉장히 힘이 센 문장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세 15.4%를 떼지 않는 상품이고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년 수십만 원씩 세금을 내는 고령층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어르신은 이미 첫 번째 함정에서 빠져나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예금 상품을 설명받을 때 그냥 이자 얼마 나옵니다 라는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이자에서 세금 15.4%가 빠집니까? 만약 빠진다면 그 상품은 아직 어르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금융 관련 기사들을 보면 동일한 금액을 예금해도 비과세 여부에 따라 1년에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가 흔하게 나옵니다. 3년, 5년이면 그 차이는 커집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 한 번 약값 몇 달 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월지급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어르신이라면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월지급식을 선택하면 금리는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매달 통장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고령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현금 흐름의 단절을 꼽습니다. 돈이 있어도 매달 안 들어오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당장 돈이 필요 없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원하신다면 만기 일시 지급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돈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더라, 옆집에서 좋다더라, 같은 말만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민폐일까봐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 이건 민폐가 아닙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행은 어르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대신 선택해주지도 않고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묻고 확인하고 선택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구조를 바꾼 것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안정됐다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겁먹고 주저앉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행동으로 평생의 손해를 막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어르신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가 제일 좋은 거야?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은행은 없습니다. 제일 완벽한 상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꼭 필요한 분과 당장은 쓸 돈이 없는 분의 선택은 같을 수 없습니다. 아직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과 혼자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분의 판단도 달라야 합니다.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비상금의 크기, 이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하나의 상품이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인갑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는 분이라면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월지급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쓸 일이 없고 1년 뒤 목돈으로 받는 게 더 안정적인 분이라면 만기 일시 지급이 맞을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충분한 분은 한도를 채워도 되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 일이 걱정되는 분은 일부만 넣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남이 좋다고 한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은행 직원의 말도 이 영상의 말도 그대로 믿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비교하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그게 어르신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서늘해졌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모른 채 지나가서 평생 후회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가능하다면 통장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은행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65세 넘으면 비과세 통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이 한 문장이 어르신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65세 넘으면 비과세 통장 있대. 은행 가서 꼭 물어보래.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찍 알면 한 가정이 지켜집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을 잃고 나서 그때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